안녕하세요. 오늘은 평택 고덕 신도시에 있는 상가 신규 분양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 신도시는 지금 수도권 제외하고는 가장 핫플레이스가 아닐까 싶고요. 수도권을 다 포함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이목을 집중받고 있는 곳은 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좀 뜨거운 곳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이쪽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의 파워겠죠. 삼성 반도체가 굉장히 크게 그 아래쪽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으로 해서 도시가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업지들의 어떤 수준도 상당하고요. 지가 수준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5층짜리 프라자 상가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2024년 9월을 준공 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덕타워 2인데요. 1차도 있었습니다. 1차도 성황리에 분양이 끝났고 준공 떨어지고 분양까지도 완판이 됐고, 그래서 거기에 힘입어서 2차를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2차 같은 경우가 지금 아래쪽에 있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고요. 1차 같은 경우가 위쪽 코너짜리였습니다. 그 양쪽 코너짜리를 우성 이 고덕타워가 다 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 코너짜리가 위쪽도 좋았습니다만은 아래쪽 코너짜리가 좀 더 현재 시점에서 낫다라고 보는 게, 대각선으로 보면 힐스테이트가 지금 주상복합이 2024년 준공 예정으로 이렇게 대단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래쪽엔 또 아파트 단지가 이미 입주를 해 있고요. 맞은편에 백화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건 최초에 그렇게 예정이 됐던 건데 지금은 조금 변동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시청 시의회가 왼쪽 코너짜리 지금 하늘색 표시가 되는 이쪽 부분으로 들어설 예정이고, 중간에 녹색 부분 이쪽이 로데오 거리로 쭉 형성될 예정입니다. 보시면 올 상가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주상복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보면 생수기라든가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도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지금 고덕타워 2 같은 경우에는 1차하고도 조금 결을 달리 하는데요. 1차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까지는 상가였고 위쪽은 오피스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고층 부분에 들어가야 될 병원이나 학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분들의 어떤 수요가 100% 충족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아마 이쪽 2차 위쪽 고층 부분에 대해서는 스크린 골프라던가 체육시설이나 학원, 병원, 대형 병원들 이런 것들 위주로 굉장히 임차 수요가 좀 활발하지 않을까 미뤄 짐작해 봅니다. 대지의 면적은 709평이고요. 건물의 총 연면적은 8,842평. 건축 규모는 지하 5층, 지상 15층짜리 건물입니다. 주차 대수 같은 경우에 법정이 한 130여 대 정도 되는데 법정을 훨씬 초과해서 238대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거죠. 용도 규모는 1층에서 15층까지 올 상가 건물이고요. 190개의 호실을 자랑합니다. 주변 입지를 한번 보시면, 주변에 이게 이제 우성 1차에서부터 다른 이제 주변에 들어서고 있는 건물들 대략적인 어바웃 분양가거든요. 최저가 2천만원, 3천만원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최저가니까 그걸 기준으로 볼 수는 없고요. 평균가 보시면 한 4천만원 초반, 중반 정도 보시면 되고, 5천만원대가 넘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다시 이제 땅을 매입해서 분양을 하는 것들은, 추후에 하는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5천만 원을 다 넘겨야 할 겁니다. 일단 자재값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공사 안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도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가 지금에서는 그렇게 비싸다고 보여지는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대 중후반, 3층, 4층 올라갈수록 조금씩 이제 낮아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고덕 1차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98%로 되어 있는데 거의 완판이고요. 1층 이제 홍보관으로 사용해야 될 자리 한두 개 정도 지금 실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완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도 완판이 된 것들도 있고 지금 성황리에 분양을 하고 있는 것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입지죠. 상가를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입지인데, 가격이나 월세나 이런 부분은 변동 가능성이 있는데 입지는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부동성인데 이걸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자리에 있는 상가, 좋은 위치의 상가를 사시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같은 바운더리 내에 있는 상가라 하더라도 어떤 상가는 퀄리티가 떨어지는가 하면 어떤 상가는 임차 수요가 항상 대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소유자만 좋은 게 아니라 임차인들한테도 좋은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좋은 상가, 그런 상가를 투자하시는 게 좋고, 아까 오후에도 어떤 분들이 이제 상가 때문에 와서 상담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뭐 상가는 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걸 못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데만 투자를 하신 거죠. 월세 조금 더 받겠다 이런 욕심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좋은 위치의 상가를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돈의 가치가 지금 요즘 뭐 연일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죠. 이제 통상 뭐 쉽게 표현하면 인플레이션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금리는 높아지고 이런 상황인데 금리가 높아지니까 뭐 월세 수익이 얼마 나오지 않으니까 상가를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너무 단순한 생각이시고 돈의 가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돈으로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점점 더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 떨어지는 화폐의 가치를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곳에다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굳이 부동산이 아니라도 다른 쪽에 어떤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쪽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면 그런 쪽에라도 투자를 하셔서 방어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마트 가서 과거에 고등어 한 마리를 샀다면 이제 어쩌면 10,000원짜리 들고 가면 고등어 대가리밖에 못 사갖고 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그래서 현재 분양 상황이 나와 있는 계략적인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1층에서부터 15층까지고요. 말씀드렸듯이 1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호에서부터 28호까지 28개 호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 라인에 있는 19호에서부터 뭐 아래쪽에 24, 25, 26, 27, 28 이런 호수들은 굉장히 미니멈하죠. 8평, 뭐 9평 뒤쪽에 조금 속된 말로 좀 잘려 있는 것들인데 가격이 싸다 보니까 이거는 뭐 순식간에 다 분양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따져도 지금 분양 계좌가 열린 지 채 한 달도 안 된 상황인데 이 정도로 빠른 속도로 분양된다는 건 굉장히 상당한 겁니다. 9호, 10호, 8호 같은 경우에 3칸을 묶어서 분양을 해서 금액대도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뭐 3개가 한꺼번에 분양이 됐고요. 약국 같은 경우에도 위쪽 상층부 일부 호수와 묶어서 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60억대 정도 되는 매물이 순식간에 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관심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그만큼 비싸지만 돈이 된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현재 시점에서 남아있는 호수들은 빨간색 딱지가 붙어있지 않은 호수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고요. 18호에서부터 11호까지 1호에서부터 5호까지 뒤쪽에 2개 남아있고요. 그래서 1층 상가 같은 경우에 보면 평당 한 4천만 원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코너짜리 같은 경우에 4천 후반까지도 올라가는데 이건 이미 분양도 됐고 제외하고요. 약국은 뭐 논외로 하고요. 통상 보면 한 4천만 원 선에서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 분양가는 10억 초반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면에서는 뭐 노멀한 수준입니다. 이게 평수가 전용 면적이 한 14평 반 14.6평씩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10억 초반 뭐 11억 12억 그 정도 나오는 것들이 뭐 무난한 수준이죠. 이 정도면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바운더리 내에서는요. 2층 한번 보겠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이제 작게 잘린 건 없죠. 2층을 그렇게 작게 잘라서는 안 되겠죠. 1호에서부터 15호까지 15개 호실이 있고요. 전용 면적 뭐 10평 후반대에서부터 20평 후반, 이 코너짜리 같은 경우는 29평 정도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10평 후반, 20평 뭐 중반, 후반 정도 나오는 그런 평형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평대 기준으로. 평당가 1,300만 원대에서 1,500만 원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양쪽 코너짜리 같은 경우에는 1,600, 1,700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보시면 6억대에서 8억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분양가나 이런 부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고 뭐 자료는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금액적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코멘트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바웃 정도 가격 뭐 이 정도 선이다라는 거 알려드리는 거고 유선으로 문의 주시거나 내방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충분히 다 자료 공개하고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따로 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2층 같은 경우에도 일부 분양된 호실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표시를 제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2층도 코너짜리 같은 경우 이미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좋은 자리를 선점하실 분들은 같은 이야기를 드립니다만은 조금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아마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층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호수는 똑같습니다. 1호에서부터 15호까지 들어가고요. 평당가 1,300만 원대가 주류를 이루고 양쪽 코너짜리는 1,400만 원대, 1,500만 원대 매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평수 역시 뭐 2층하고 비슷합니다. 뭐 19평, 20평대, 뭐 요 뒤쪽은 조금 작은 것들이 있어요. 12평씩 이렇게 잘린 것들도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10평 후반에서 20평 중후반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층 그래서 가격대 같은 경우에 보면 한 5억에서 6, 7억 정도가 뭐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코너짜리 같은 경우에 311호는 뭐 8억대, 305호 같은 경우에는 9억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 같은 경우에 보면 뒤쪽에 이제 12평짜리 이런 것들이 조금 저렴하죠. 분양 평수도 작고 하니까 한 3억대 선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 저렴한 거 찾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조금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2층 같은 경우는 보시면 18평씩 비슷한 평수로 잘렸는데 3층에서부터 3층만 조금 이제 작게 이렇게 잘린 거죠. 이렇게 문도 앞뒷문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자금 여력이 조금 길지 않은 분들은 이런 거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4층 한번 보시면요. 3층하고 지금 4층하고 조금 틀린 점을 발견할 수 있죠. 4층에 보시면 이제 발코니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3층까지 건물이 올라가는 거고 4층 발코니 위쪽에는 이제 건물들이 없는 겁니다. 4층은 여기 이제 발코니 시설이 있는 게 이 부분이 또 조금 강점일 것 같고요. 그래서 4층에서부터는 401호에서 11호까지 11개 호수가 있는 겁니다. 3층까지는 1호에서부터 15호까지 15개 호실이 있었고요. 4층에서부터는 11개 호실이 있고 4층 같은 경우에 휴게 공간 때문에 그런지 분양 속도가 조금 더 빠르죠. 많은 호실들이 이미 분양이 됐고요. 금액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1200만원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뭐 이쪽 코너짜리 같은 경우는 1300만원대, 1400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바웃가 4억에서 한 6억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뭐 많은 호실들이 분양이 되고 남은 게 몇 개 없어서 조금 빠르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5층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이 발코니도 없고 위로 그냥 거기 이제 허공인 거죠. 그쪽은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면만 이 대로변 라인하고 아파트 쪽 라인, 그러니까 511호에서 505 이쪽 라인이 아파트 쪽 라인이고요. 지도를 보시면 지도를 조금 좁게 해서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이렇게 크게 이렇게 들어서는 곳이 삼성 반도체죠. 이게 이제 지도로 그냥 이렇게 보셔서 그렇지 현장 가서 보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차 타고 한참 돌아야 돼요, 거기. 조금 넓혀 보면 이 삼성에서 이렇게 나와서 아파트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처음 접하는 요 코너짜리 요 건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설 예정이에요. 사거리 코너에. 1차가 이쪽 코너에 이렇게 들어섰습니다. 그림을 조금 더 키워보면 맞은편 대각선 쪽에 힐스테이트 말씀드렸던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 양쪽에 2024년에 입주 예정으로 지금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평택 고덕 올림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입주가 돼서 거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쪽 앞쪽이 이제 아파트하고 마주보고 있는 곳이고 여기 안쪽이 먹자 라인이 아마 형성이 되겠죠. 이쪽이 이제 대로변입니다. 그래서 로드를 한번 보시면 이쪽이 이제 대로변 큰 길이고요. 이쪽이 이제 아파트 단지. 그 다음에 여기 펜스 젖어 있는 곳이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힐스테이트가 들어설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여기 맞은편 쪽이 백화점 부지로 예정이 되어 있던 곳인데 지금 이제 조금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우성 고덕 2차가 여기 코너 쪽에 딱 들어설 예정입니다. 입지적으로 굉장히 컨디션이 뛰어난 거죠.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층하고 5층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뒤쪽 휴게 공간도 그렇고요. 보시면 5층의 이 부분 504호하고 505호 사이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4층을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있죠. 4호하고 5호. 외부 엘리베이터가 4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4층이 이렇게 수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내측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있죠. 위쪽 15층짜리니까 내측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있고요. 이 안쪽에 있고 외부에서 바로 접근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4층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층, 4층이 수요가 그만큼 있었던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하나 더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이제 5층에서부터는 내부 엘리베이터만 이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평수는 뭐 비슷한 평수로 잘렸습니다. 10평 후반대에서 20평 중후반 잘렸고 평당가가 이제 5층부터는 조금 더 많이 다운되죠. 1100만원대까지 내려옵니다. 코너짜리 뭐 1200만원대, 1300만원대 그런데 그러니까 매가 자체도 분양가도 4억대, 5억대, 6억대 정도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5층에서부터 4층, 5층, 6층, 7층 뭐 이런 쪽으로 올라갈수록 병원 시설들, 학원, 필라테스,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주로 포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형 증권사라든가 대형 사무실 같은 것들도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고요. 6층 보시면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제 15층까지 구조는 똑같이 올라가고요. 면적도 비슷한 사이즈로 다 잘린 겁니다. 6층은 5층까지는 여기 이제 막힌 공간이었는데 6층은 그 공간조차도 없으니까 더 넓어졌죠. 그래서 1호에서부터 11호까지 되는 거고요. 평당가 1000만원
이제 초반입니다. 이제 숫자가 점점 줄어들죠. 10평 후반대에서부터 평수는 똑같이 20평 중후반으로 잘렸고 평당가 1000만원대가 나옵니다. 매가 하면 이제 4억 초반에서부터 5억대가 주류를 이룹니다. 물론 이제 코너짜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30평대가 나오다 보니까 한 9억대 정도 되고요. 611호 같은 경우에도 26평 6억대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층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1000만원 언더가 나옵니다. 6층까지는 어쨌든 1000만원 이상이고요. 7층에서는 1000만원 이하로 가격대가 떨어지는 겁니다. 평수는 같고요. 구조도 똑같습니다. 평당가 이제 970만원대 정도의 매물이 나오고요. 물론 뭐 코너짜리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대가 아직 넘습니다. 3억대가 이제 나옵니다. 7층에서부터 3억대 후반에서부터 4억대가 주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자금 여력이 조금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이런 평수 때부터 이제 공략이 가능한 거죠. 7층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한의원이라든가 병원, 학원 이런 부분들 특히 광고 효과가 좋은 코너짜리 위주로 해서 먼저 빠지겠죠. 8층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900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와서 평수는 똑같이 잘렸고요. 8층도 3억대, 4억대가 이제 주류를 이루는 겁니다. 물론 코너짜리 같은 경우에는 811호 같은 경우에 5억대, 805호 같은 경우에는 8억대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대가 이제 뭐 10억 넘는 거에서부터 뭐 30억, 40억 묶어서 이제 묶음 판매기는 합니다만 30억, 40억 뭐 그런 거에서부터 3억, 4억짜리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스펙트럼이 넓은 겁니다. 대형 건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 자금이 조금 작더라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매물들이 있으니까 이런 데 있는 매물들은 조금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사면 남은 못 사니까 좋은 자리를 그나마 그 중에서 괜찮은 자리를 내가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9층 보시면 평당가 800만원대 분양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역시 뭐 3억 중반에서부터 4억 5억 선까지 나오고 905호 같은 경우는 8억대, 911호 같은 경우에는 5억대 분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9층 같은 경우에도 일부 분양이 됐죠. 10층 같은 경우에 보면 800 중반 이제 850만원대 분양가가 나오고요. 평수는 똑같습니다. 10평 후반대에서부터 20평 중후반 이루고 있고요. 매가 보시면 3억대 초반에서 4억대 매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격은 이제 점점 조금씩 점점 떨어지는 거죠. 층수가 올라갈수록. 그래서 11층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뭐 평수는 같습니다. 10층, 11층 다 같고요. 평당가가 이제 조금 더 낮아졌죠. 한 830만원대 평당가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3억 초반대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3억, 4억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1111호 같은 경우에 5억대, 1105호 같은 경우에는 8억대 분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코너짜리나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이제 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는데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왕에 투자를 하실 거면 어정쩡한 포지션에 어정쩡한 건물 하실 것 같으면 다른 건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애지간하면 좋은 자리에 좋은 위치를 점유하실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월세를 놓기에도 임대를 놓기에도 수월하고 내 물건의 가치를 올리는데도 그게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이번에 투자를 못했으면 다음번에 하시면 됩니다. 물론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다음번에 좋은 자리에 보시는 게 오히려 신간 편하고 좋습니다. 좋은 걸 사시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12층 같은 경우에 보시면 평수 같고요. 이제 평당가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11층 같은 경우가 830만원대였고 12층이 820만원대입니다. 뭐 10만원 차이인데 어찌됐든 조금 더 다운돼서 평당 820만원대 정도 선에서 분양을 하고 있고요. 매가도 그러니까 조금 떨어졌겠죠. 3억 초반, 뭐 3억 2, 3천, 4억대 초반, 뭐 그런 정도 선입니다. 1211호 같은 경우에 5억 초반, 1205호 같은 경우에 이제 7억 후반대까지 가격이 떨어집니다. 12층에서부터 15층까지는 가격이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층 뭐 820만원대 같은 정도의 가격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도 그렇고요. 하나도 분양 체크가 안 돼 있는 층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분양이 하나도 안 된 게 아니라 일정 층들은 그 분양을 일시적으로 조금 홀딩을 해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지금 현재 뭐 6, 7, 8층, 12층, 14층, 15층 같은 경우에 일부 이제 층을 홀딩을 해둔 상태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시 이제 구자가 열릴 수도 있고요. 오픈이 될 수도 있고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층들로 15층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여기가 탑층이니까 스카이니까 스크린 골프 같은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거죠. 한 4, 50억대 정도의 금액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통으로 이렇게 매입할 의사들이 있으신 분들 또 통으로 사용을 하실 임차인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일부 층은
분양을 지금 일정 부분 막아둔 상태고, 그런 층들은 일단 속된 말로 자금 준비하시고 출발하시려고 이제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도 이미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도면 중에 표시가 하나도 안 된 층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쟤들은 분양이 안 됐구나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일정 부분 회사에서 막아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5층이 열렸다 그러면 순식간에 아마 분양이 다 될 겁니다. 스카이층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임차를 맞추기 위해서 대형 면적의 어떤 좋은 임차인들, 또 대형 면적을 필요로 하는 임차인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한 층당 이렇게 분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상황을 조금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15층 같은 경우에 스크린 골프 정도가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사거리 코너 쪽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15층 건물에 여기 스크린 골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쪽에 사이즈가 괜찮게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골프존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인근에 입점이 되어 있어서 요즘 뭐 유행하는 카카오라든가 다른 어떤 업장들에서 한번 검토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요즘부터 개인 업장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개인 프로님들도 많이 이제 차리시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4층 뭐 13층 이런 곳 같은 경우에도 요즘 보면 대형 실내 면적을 필요로 하는 그런 운동시설들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수요가 또 분명히 또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8층 같은 경우에도 하나도 표시가 안 됐잖아요. 이게 안 팔려서 그 표시가 안 된 게 아니고 뭐 7층도 마찬가지고 6층도 마찬가지고 일정 부분 현재 시점에서는 홀딩을 해둔 상태고, 이게 만약에 구자가 다시 열리거나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하면 제가 블로그에 다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표시가 안 된 부분들은 한층 통으로 이렇게 매매를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통으로 생각이 있으신 분도 연락을 주시면 충분히 그런 분들은 이제 접근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통으로 접근을 할 때는 이제 자금 여력이 조금 되셔야 되겠죠. 감안하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024년 9월경에 준공이 예정이고요. 시스템은 계약금 10% 이제 현금 들어가고요. 2개월에서 3개월 뒤에 잔압 한 10%, 그러니까 계약 때 10%, 2, 3개월 뒤에 10%니까 약 한 20% 정도의 자금이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 무이자 40% 대출로 나가고요. 준공 한 3개월 전쯤 잔압 10%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뭐 24년까지 토탈 필요한 자금 한 30% 정도 넉넉 잡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24년은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우선적으로 한 20% 정도 자금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도금 같은 경우에도 요즘 금리가 많이 오르고 추가적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이자보다는 후불제나 이런 걸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우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중도금 무이자를 시행사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뭐 과거에는 이게 당연한 거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도 조금 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자 비용 후불제 해버리면 이것도 사실 무시 못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늘상 분양상가 말씀드릴 때 같이 곁들여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는 이제 분양 대행사하고 일정 부분 협의를 맺어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을 사시는 수분양자분들에게는 별도의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고 충분히 케어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선택의 문제인데요. 뭐 어떤 분들하고 컨택해서 어떻게 계약을 하시든지 그거는 소비자의 선택이니까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지금 평택 거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쪽에 뭐 최근에 병정 거라든가 거북섬이나 또 동탄 기타 등등 여러 군데에 있는 좀 좋은 입지에 있는 매물들을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의 물건에만 이제 고정해서 이렇게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좀 다양한 물건들을 접할 수 있다는 게 또 좀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뭐 간판 걸고 이렇게 장사하니까 나중에라도 물건에 대해서 뭐 좀 논할 일이 있다거나 또 조금 도움이 필요하실 때 제가 또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좀 장점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뭐 추가 비용 없이 보실 수 있는 거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고 충분히 상담 받으시고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금리가 뭐 상당히 높아졌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높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돈의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를 하시더라도 좋은 위치에 있는 좋은 물건, 좋은 위치에 있는 곳 중에서도 더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1차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제가 최근에 가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이미 이제 이렇게 입점이 다 되어 있죠. 이게 위쪽 사거리 코너에 있는 건데요.
보시면 이미 이제 대형 병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6층, 7층, 8층에도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피트니스나 이런 것도 고층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1층 상가에 들어가야 될 업종이 있고요. 뭐 1층 코너짜리, 1층 출입구짜리 이런 게 뭐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히.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예. 약국 독점자리 이런 거 몇십억씩 해도 당연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병원이 들어가는데 이 건물에서 나오는 처방전만 해도 몇 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요즘 뭐 브랜드가 워낙에 많으니까요. 브랜드 커피숍, 뭐 브랜드 음식점, 뭐 이런 것들로 하면은 다 자리가 차버리죠, 1층에.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좋은 자리에 이렇게 먼저 차는 겁니다. 여기 안쪽에도 건물들이 이제 벌써 준공이 떨어진 것도 있고 대부분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한데 아직 비어 있는 데들도 있거든요. 좋은 바운더리, 좋은 입지라 하더라도 그 입지 중에서도 좋은 위치에 있는 그 좋은 위치 중에서도 좋은 호수를 찾아서 매입을 하시는 게 투자에 아주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비싸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에는 더 좋은 수익을 남겨주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자 같은 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다 찼고요. 지금도 이제 남은 몇 개 호수들 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쪽에는 오피스기 때문에 간판이 안 걸린 거고, 그래서 이쪽에서 미처 입점하지 못했던 수요들이 2차 쪽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2차가 입지를 놓고 보면 여기 보이는 게 1차인데 1차보다도 어떻게 보면 2차가 사거리 코너 쪽이라서 훨씬 더 입지적으로 메리트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앞쪽에 이미 이제 배우 세대들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24년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벌써 힐스테이트가 이렇게 주상복합이 이렇게 들어가고, 맞은편 쪽에 여기 지금 빈터지만 이미 이제 여기 공사들 시작하고 있거든요, 상업지들. 그래서 맞상가가 이렇게 나오면 아마 2024년 얘가 준공이 될 때 무렵쯤 여기를 한번 가보시면 아마 천지개벽을 해 있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많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드렸듯이 뭐 1층 같은 경우에 이미 분양이 많이 돼서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별 호수 한 절반 정도 남았는 상황이고요. 한번 뭐 1층이 됐든 또는 뭐 다른 층들이 됐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연락 주셔야 그때 상황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분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굉장히 많은 수의 인원이 투입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 상황이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내 방에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유선으로라도 상담하셔서 좋은 자리를 득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수분양자들 입장에서는 뭐 누구에게 상담을 받든 간에 본인들 주머니에서 추가적인 수수료가 더 나오는 건 아니니까 뭐 크게 상관할 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좋은 매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택 고덕지구 우성 고덕타워 2 상가 분양권 하나 말씀드렸고요. 2024년 9월 준공 예정이고 계약금 10% 초기에, 그 다음에 2달에서 한 3개월 뒤에 또 잔압 한 10%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0% 정도 자금 준비하시면 되니까 쉽게 말해서 10억짜리 상가 1층 상가 하나 보신다 치면 2억 정도 준비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한번 진입이 가능한 거니까요. 요런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위치에 잘 차두시면 등기 전에 전매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입지만 놓고 보면 그런 정도의 컨디션입니다. 그래서 평택 아우 거기 시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고요. 아니 뭐 외국에 대통령이 와서도 서울로 안 가고 평택으로 먼저 올 정도면 이쪽이 어느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도시인가 하는 게 증명되는 게 아닌가 싶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 덕분에 조금 더 들썩이는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한번 좋은 위치가 아직까지는 볼만한 게 좀 남아있는 호실들이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고 나오셔서 좋은 위치를 잘 점하셔가지고 좀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평택 고덕지구에 있는 우성 고덕타워 2 상가 분양권이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요, 모바일이나 또는 홈페이지나 어디에서라도 유튜브 영상 아래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 링크 클릭하시면 제 블로그로 이동을 하니까요. 넘어와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나 또는 본 물건 이외에도 다른 매물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넘어와서 다른 물건들도 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